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구는 시간, 이번에는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30일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셨고요. 먼저 성남시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를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12년 동안 성남시는 여러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참 어두운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성남시를 검색하더라도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가 먼저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저는 두 번의 시의원을 거치면서 옳다고 하는 일에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또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높였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던 시의원이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견제자가 아니라 정책의 집행자로서 신뢰를 잃은 성남을 성남시 대교체라는 슬로건 아래 바로 세우고 또 시민들에게 그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보고자 직접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출마 선언문에서 본인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늘 싸우는 사람이었다. 싸움의 그 과정도 중요할 것 같고요. 결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었을까요? 국민들이 사실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뭐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건 양심 아니겠습니까? 성남시가 벌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할 말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강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고밀도 주택 정책을 철회시키기도 했고 또 현재 재판에 회부된 성남시의 부정채용 문제를 지금 고발하기도 했고 또 성남FC의 불법 후원금이나 또 불법 선거인단 모집과 같은 것들을 제가 직접 고발해서 밝혀내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떤 성남에서 좀 이렇게 앞으로 성남이 세금을 좀 바르게 쓰고 또 더 많은 취업의 기회들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저의 싸움이 성남시가 더 좋은 성남을 제공하는데 시민들에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감시자의 역할로 시민에게 서비스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성남시에 어떤 변화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뚤어진 공보 관행부터 바로 잡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 출마 선언문 맨 앞에 배치한 공약이기도 한데 이재명, 은수미 시장 두 정부를 이어오면서 가장 크게 늘어난 예산으로 꼽자면 언론에 전달되는 행정 광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10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지출을 했고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못지 않은데요. 사실 성남의 여러 문제들을 지역 언론들이 균형감 있게 보도를 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시정을 견제해야 함이 마땅한데 지금까지 성남시는 이 광고비라는 것을 볼모로 보도 통제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악습들이 계속 행해져 왔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시정을 견제하는 목적으로라도 이 성남시의 공보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공약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공보 관행,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광고비 집행을 많이 했다 이런 뜻입니까? 많이 한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광고비로 줄을 세우는 것이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그 보도자료만 베껴 쓰는 유령 언론한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광고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큰 공약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 광역교통망 신설에 사활을 걸겠고 이를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어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역교통망이라 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철이나 고속도로 이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지자체 이상에서 통과되는 이제 교통망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8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 기재부와 KDI의 조사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2차 연장 같은 경우에는 서현 오포까지 가는 것인데 그것도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호선 같은 경우에도 수원이나 용인, 성남, 경기도 같은 4개의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뭐 트램이나 GTX 성남역 환승센터라든지 뭐 위례 신사 3동선 등등등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 문제를 성남 따로 뭐 경기도 따로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관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데 모여서 그리고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이 한데 모여가지고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로 공약을 내세웠고 그 중에서 이제 각 사업마다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성 상향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공약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네,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들에게 전달하셨다 이런 뉴스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다음 질문은 전임 시장들이 이제 금기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은 반드시 추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금기시됐던 정책들은 뭘까요? 일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했고 또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 연한이 15년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노후된 주거단지가 굉장히 많고 개발을 기다리는 곳이 많은데 분당, 판교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민주당 정부에서 리모델링 사업만 고집했고 재건축 사업은 억제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재산 증식이라는 가치라는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전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분당의 재건축이나 판교의 리모델링이라는 로드맵을 제대로 구상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공약을 내세웠고 또 제가 내건 공약 중에 이제 신속통합 기획이라고 있는데 교육이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건축과 같은 심의 내용을 통합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과 같은 그 소요 기간을 확실히 줄이자. 그래서 개발에 대한 어떤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라는 취지로 이런 공약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다시 한번 또 집값이 들썩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네. 일시적으로 집값이 들썩인다 하더라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한꺼번에 통합 재건축처럼 뭐 바로 이주 단지를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20%든 10%든 주민들과 공론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정비후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잘못된 수의계약의 관행도 뜯어 고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혈세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제가 지적한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현재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 물건 등에 대한 수의 계약률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의 계약이라고 하시면 경쟁 입찰이 아닌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입찰 경쟁이 아니라 이제 예. 특정 기업을 지정해 가지고 주는 계약 방식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인들의 측근이 있는 기업들에게 주는 수의 계약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이를테면 전임 시장에 측근이 있는 어떤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8년 동안 한 400억 정도의 수의 계약을 줘가지고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성남시에서 앞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서 그리고 재난지원금 몇만 원의 생색을 내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씩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횟수를 좀 일정 횟수로 제한하고 또 입찰을 방해하는 어떤 페이퍼 컴퍼니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성남을 위해서 일하는 더 많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기본적인 방침이 이제 경쟁 입찰로 돌리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실 이번 대선 승리로 해서 12년 만에 성남시장을 되찾기 위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75표 이 정도 차이가 났던 걸로 제가 기억도 좀 맞습니다. 나는데 네. 사실은 당내 경선이 그래서 6분 정도 지금 예비 후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도 있으시고요. 어떤 네.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후보들이 좋은 건 막 다 가져오는 사실상 제가 지역에서 표현하는 만물상 공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통하지 않거든요. 뭐 어떤 공약을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철시킬 것인가를 시민들이 다 볼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은 신속통합 기획으로 또 광역교통망 문제는 여야정 협의체로 또 그리고 뭐 제가 SNS에서 밝혔지만 분당 판교와 수정중원의 소득 격차는 안심소득을 통해서 선심성 복지를 폐지하고 안심소득을 통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저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전달한 유승민 의원님이나 김은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유승민 의원님의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또 김은혜 의원과 분당갑 지역구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고 있기 때문에 누가 경기도지사가 되든 성남시의 개발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후보들보다 제가 제일 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본선 무대도 만만치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예비 후보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김병욱 의원, 분당 쪽에 있는 김병욱 의원을 차출해서 성남시장에 출마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계되는 분당 쪽에 김은혜 의원이 혹시라도 후보라도 국민의힘 경도지사 후보가 되면 또 거기도 비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이재명 고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2년 전에 이제 총선에서
당선된 곳이 분당 을이라는 지역구인데 우리 성남시장 예비 후보인 김민수 후보와 맞붙었었던 지역구이기도 하거든요. 그곳이 사실상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아주 힘겹게 당선된 것인데 그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국민의힘 시정부가 들어서면 이 전임 시장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에서 출마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명분은 김병욱 의원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김병욱 의원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재명 전 후보도 좀 더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남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해서 저희 성남의 안 좋은 뉴스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점, 성남의 정치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저의 싸움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꼭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힘겹게 번 월급 그리고 땀 흘려 낸 세금이라는 그 소중하고 당연한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는 선심성 정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결코 아깝지 않은 성남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